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암호풀이가 되고, 그러려면 암호풀이에는 머리를 써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골치 아픈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보고서 하나 쓰라고 부하 직원한테 맡기면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죠. 편지 쓰기도 그렇게 힘든데 보고서 쓰라고 하면은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왜냐 복잡한 일을 하니까요. 복잡한 일. 근데 이 세상은 어떠냐? 복잡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작업을 하면 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는 복잡한 사회고 하는 일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져요. 아래 사람은 단순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것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야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런데 한글 전용을 하면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 복잡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대충 이해한다. 아니, 철학서적을 한글 전용으로 써놓으면은, 그걸 읽으면은 일일이 다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앞뒤 맞춰보면 대충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십 년,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면은 그게 그 민족의 유전자가 됩니다. DNA가 됩니다. 그럼 그 민족은 머리가 단순해진다. 복잡한 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 단순한 반복적인 것만 하려고 한다. 창조적인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지호 씨가 걱정했던 대로 완전히 낙후된다. 더구나 동양 문화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양 사람이냐? 나는 한국이냐? 아니면 나는 영어를 말하니까 미국이냐? 자기의 정체성이 애매해져요. 왜 국어가 조국이냐 하면은 국어가 바로 애국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국어가 애국심을 가르쳐줘요. 국어가. 옛날에 이런 책 중에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독일이 보국전쟁 때 점령을 하니까 알사스 로렌 사는 학생들한테 독일어를 가르치고 불란스말을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란스 교사가 가르친 마지막 수업. 우리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지 못하겠다. 이름도 바꾸려고 했다. 바로 이건 뭡니까? 애국심을 말살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말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말과 이름을 빼앗아버리면 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이 정립되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자를 하니까 동양 문화권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내 자아의식이 뚜렷해지는 건데, 한자를 모르니까 조선조, 신라, 고구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득한 것 같고, 그것은 어디 외국 이야기 같고, 어디 이슬람 지방에서 일어난 무슨 일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버린 거죠. 과거와 멀어진다. 뿌리 뽑힌다. 단절됩니다. 주체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이 단순해지고 저급해진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잘 속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느냐, 큰 거짓말에 왜 항상 속아는 거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어느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장을 천천히 따져보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사람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이미지에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텔레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이미지가 좋으면은 막 좋으면 좋다고 넘어갔다 이거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좋고 그 참 영웅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 아닌데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막 이런데 그래도 비 오는 그 달밤 단둘이 홀로 앉아 그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 누가 시 한 수를 잘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인데 미국산 쇠고기 인간광우병 그럼 뭐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맞겠지. 대충 맞겠지. 따져보지도 않고 대충 맞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속는다 이게. 한글 전용으로 가면 잘 속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간단하지.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 같이 쓰도록 한국어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같이 쓸 수 있는 한자와 한글을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다. 왜 안 쓰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70%나 되는데 그거 전부 다 한자로 써야 된다는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70%의 한자도 한자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인 생활에서 본동의 얘기가 있는 동원이의 어라는 게 있죠. 발음 같은데 뜻이 다른 거. 전기로 하면은 이 전기도 있고 전기 후기 할 때 전기도 있고 어떤 박정희 전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자로 쓰죠. 이렇게 치면 의외로 한자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최소한으로 한자를 써보니까 전체 문장 중에서 한 10%만 한자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70%를 새까맣게 한자로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을 비판을 하면은 야 세종대왕을 모욕한다더니 그럼 한글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로 과장을 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생활을 이러다 보니까 잘 속아 넘어간다. 두리뭉실하게 속는다. 애매모호하게 속는다. 이러면은 선동가가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자기 개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예가. 김대중 씨가 2000년 6월 15일 날 김정일을 만났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정일을 만나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까지 주둔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김정일의 이야기가 그것은 대내용입니다. 대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아주 확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주로 외신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아마 노벨 평화상 받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그런 김대중의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믿겠죠. 아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일단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에 집중되어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말라는 북한이라는 것은 그건 북한이 아니다.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 계속 있어도 좋다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몇 사람 있었지? 월간조선 저 이동복 씨 이런 사람들 따져봤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거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정도가 나왔어요. 2001년 9월에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사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 그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목적과 지위가 바뀐, 즉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버린 주한미군, 일종의 평화유지군 같은 주한미군이면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임동원 씨 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김대중이가 국민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반응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 태도를 버려라. 평화유지군 이렇게 대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그럼 한미동맹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김대중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한미군의 그 조건에 대해서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싹 빼버린 거 아닙니까? 싹 빼버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게 된 거죠. 이건 완전히 국민들에 대한 우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인 것인데 주한미군, 한미동맹과 관련된 대통령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이 이상의 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상의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기 중에서 이 이상 사기가 없어요. 이 이상의 사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이 한국에 5명이다. 왜 5명이 안 되느냐? 그것도 한글 전용과 관계 있죠. 무슨 사물을 또 깐깐하게 챙겨보지 않는답니다. 따져보지 않고 막 낫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이 사회 풍토에서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됐다. 선진국은 어떠냐? 국민의 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들통나면 당장 대통령께서 몰아내죠. 이런 거짓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으면 들통나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일본 수상이 이런 일을 했으면 열흘 못 갑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응징을 안 당하는 문명국가는, 이게 문명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다 말의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의 해석. 앞뒤에 맞춰보고 사리 분별하고 이 말의 해석이 바로 여기에서 큰 국가적 재앙을 볼 수가 있다. 국가적 재앙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을.